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이 신분의 장애를 무릅쓰고 평생에 걸쳐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바윗돌에도 꽃이 핀다고 하는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성진은 태백산의 승려로 풍수를 잘 보았다. 경상도 땅 봉화의 선비인 김아무개와 오래도록 사귀면서도 서로 뜻이 맞아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8천 중의 하나인 불승성지가 자기 재주만을 믿고 오만하여 신분을 무시한 채 부친을 함부로 대한다고 선비의 아들은 늘 마음속에 불만을 가졌다. 김선비가 자기 죽은 뒤에 묻힐 산소자리를 부탁하자 성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김선비가 죽자 성지가 와서 문상하였다. 비록 조문은 받았으나 상제는 마음속으로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김선비의 아내가 계집종을 시켜 성지의 말을 전하였다. 돌아가신 분의 산소를 살아계실 때 이미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사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려는지요. 돌아가는 길에 마땅히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심부름할 아이 하나를 제게 딸려 보내시지요. 김선비 집안의 사내종들이 마침 모두 밖에 나가고 다만 나이 어린 계집종만 있었는데 잠옷 총명하고 슬기로웠다. 김선비의 아내는 그녀더러 성지를 따라가라고 하였다. 어느 산에 오목한 곳에 이르더니 불승이 중얼거렸다. 이 자리가 참으로 명당이라 틀림없이 당대에 크게 발복할 것이나 김씨 집안 차지가 되기는 힘들겠구나. 계집종이 그 까닭을 묻자 성지가 말하였다.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뭘 알겠느냐? 계집종이 굳이 묻자 대답했다. 사람이 복을 누릴 만한 분수가 있어야 땅의 길한 기운과 더불어 서로 맞는 것이다. 이 자리는 하늘이 만들어 주신 귀한 곳이라 마땅히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되는 상서로운 곳이다. 그러니 내 주인 집처럼 편벽되고 박복한 집안에서 어찌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넘치는 것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돌려 다른 산소 자리를 찾아서는 지팡이를 꽂아 표시해 놓고 계집종에게 말하였다. 이곳이 내 주인 집의 분수에 합당한 곳이니 너는 돌아가 그리 알리거라. 계집종이 두 번째로 정해준 곳을 주인 집에 알려 마침내 그곳에 장례를 치렀다. 계집종은 마음속으로 성지가 먼저 정하려고 하였던 산소 자리를 기억해 두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밥 지을 쌀을 거두어 저축하고 덜어는 푼돈을 감추어 두기도 하였다. 그렇게 쌀 한 톨, 돈 한 잎을 지성으로 모았다. 서너 해가 지나자 쌀은 두어가 많이가 되었고 돈도 몇 괴미가 되었다. 이에 행랑채의 사내종들과 의논한 다음 함께 마을에 사는 농부들을 찾아가 눈물로 간청하였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 장사 지낼 곳을 정해 제대로 묻어드리질 못했습니다. 까마귀나 솔개 개미에게 시신을 훼손당하는 변을 면치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양지발은 언덕 한 곳이라도 정하여 한삼태기의 흙으로 남아 시신을 덮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늘 간절합니다마는 약한 여자라 삽 한 자루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와주신다면 은혜가 그보다 클 수가 없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뜻과 정성을 가상히 여겨 즉시 허락하였다. 마침내 저축해 두었던 쌀과 돈으로 술과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여 일꾼들을 먹이고 이장을 하니 바로 성지가 말하였던 곳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길지와 발복이 비록 산에 이치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싸늘한 부엌에서 밥이나 짓는 주제에 어떻게 팔자를 바꿀 수 있겠는가. 오직 자취를 숨기고 그림자를 속여 다른 곳에 몸을 의탁하면 혹시라도 방향을 속여 종량하고 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집종은
마침내 문을 나서서 달아났다. 그러나 어디로 향할지 막연하여 태백산 산길을 따라 돌아서 강릉 지역에 이르렀는데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느라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이때 어느 재상의 아들이 고향 한양을 떠나 이곳에서 살면서 호라비로 가난하고 외롭게 지낸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그 집에 가서 품팔이 하겠다고 청하였다. 주인은 그녀의 용모와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또 예의도 약간 차릴 줄 아는 것을 보고는 집안에 두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음식을 주관하고 마침내는 첩이 되어 총애를 독차지하면서 연달아 아들 둘을 낳았다. 두 아들은 난초 같은 자질에 백옥처럼 살결이 희어 하나같이 길이 나였다. 그녀는 부지런히 길쌈하였다. 그러면서 손에 못이 박힐 만큼 일을 하고 농사를 지으니 살림살이가 조금 넉넉해졌다. 그렇게 생계를 꾸리고 재산을 늘려가서는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여기저기 농사지을 땅과 노비가 널려있게 되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아이 둘이 비록 다 준수하지만 애들의 지체와 처지를 돌아보면 천한첩의 소생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진흙 속에 박힌 조개가 구슬을 머금고 가시덤불에 꽃이 핀다 한들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차라리 혼서를 만들어 간수해 놓고 저를 정실이라고 일컬어 뒷날 방편이 될 길을 열어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당신 말이 크게 일리가 있어. 하고는 마침내 그녀의 말대로 하였다. 그녀가 또 말하였다. 선비 집안의 후손이 오래도록 궁벽한 시골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입신양명에서 문호를 떨치겠습니까? 옥은 괴짝에서 나와 팔리기를 기다리고 꽃은 볕을 받으며 봄과 바꾸는 것이지요. 살림살이를 거두어 한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바탕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남편은 즉시 한양으로 올라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집을 샀다. 이사를 할 무렵에 그녀가 말하였다. 이곳의 노복들은 우리 집안의 근본부터 대수롭지 않은 일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적이 누설될까 두렵습니다. 모두 이곳에 남겨두어 농장을 지키게 하고 한양에 가서 다른 동복들을 사와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어요. 남편은 모든 것을 그녀의 말대로 했다. 그녀를 한양집으로 데려가서는 안방에 거처하게 하고 부부가 서로 공경하니 친척들과 이웃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보고 상처한 뒤에 새로 얻은 부인으로 알았다. 그녀의 두 아들은 모습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재주도 빼어나서 글 공부의 성취가 빨랐다. 그들이 장성함에 널리 혼처를 찾아 지체나 덕망이 서로 같고 문호가 엇비슷한 두 집안을 가려 차례로 혼례를 치러주니 상서로움과 복록이 온 집안에 흘러넘쳐서 전날과 같은 가난 속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두 아들이 모두 명민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주머니 속의 물건을 찾는 것처럼 쉬웠다. 세월이 흘러 맏아들은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홍문관의 벼슬을 하여 문호가 빛났으며 그녀는 대부인으로 그 존귀함을 견줄 데가 없었다. 어느 날 밤이 깊은 뒤 그녀는 두 아들에게 은밀하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 영화로움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외가의 어른이 누구인지 능히 알겠는가? 어머님께서 항상 자신을 봉화 김생원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김생원이 외할아버지시겠죠. 그녀는 눈물 반 웃음 반으로 그동안의 내력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렇지 않네. 김생원이 양반인 것은 맞네. 하지만 나는 그 집 여종이었네. 이제야 자초지종을 밝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삼가 본분을 지켜 사치스럽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네. 그때 우연히 좀도둑이 창밖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펄쩍 뛰었다. 이야말로 진귀한 보물이로군.
본디 주인에게 가서 알려주면 틀림없이 후한 보상이 있을 것이야. 도둑은 곧장 봉화에 있는 김생원 집으로 가서 그 집 아들을 꼬여서 올라왔다. 김생원의 아들은 도둑에게 고삐를 잡히고 따라와서 그녀가 사는 집 대문 밖에 이르러 여종에게 먼저 알리게 하였다. 마님, 아무데 사는 아무개 양반이 올라오셨어요. 부인이 몹시 놀라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 집 오라버님이 오셨네. 하며 엎어질 듯 뛰어나와 안채로 맞아들여가서 동기간에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김생도 잠옷 슬기로운 사람인데 어찌 눈치를 채지 못하였으랴. 묻는 데 따라 척척 대답하였다. 드디어 방 한 칸을 내어 거처하게 하고는 김생의 입고 먹는 것을 받드는데 어느 것 하나 최상품 아닌 것을 쓰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는 말과 하인까지도 잘 먹이고 잘 대접하였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니 김생의 풍채가 날로 나아졌다. 정성에 가득 차면서도 분에 넘치는 대접에 감옥한 김생이 품에 간직하고 온 노비 문서를 스스로 내놓으니 부인이 그 문서를 받아서 태우고는 대신에 수천 양어치의 은자를 내주었다. 또 주인 집에 드나드는 명망 있는 친구들이 그를 주인의 외삼촌으로 알고 힘을 합쳐 주선하여 전조에 청탁하였다. 그리하여 첫 벼슬을 얻어냈는데 뒤에는 벼슬이 청하 현감에까지 이르렀다. 이쯤에 이르러자 주종이 변하여서 매번 좋은 날이 오면 오히려 김생이 선물을 보내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상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거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량은 종이 천민의 신분을 면하고 양민이 되는 일입니다. 기리나는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입니다. 혼서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납치할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동복은 사내아이 종입니다. 전조는 조선시대 문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청하는 현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있는 고을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자미상의 청야담수가 원본입니다. 여기에서는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책 국역 청야담수를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준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고려와 조선시대 상례와 장례 풍속에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옛 서울의 뒷골목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호거산 운문사 홈피, 운문풍경에서 돌 사이에 핀 꽃, 사진 하나를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를 빌렸습니다. 영국인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키즈 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 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 증후군 편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